망할 때 망하더라도 부동산 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받는 게 맞다.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은 그냥 세에 들어가서 이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오피스 빌딩에 오피스를 분양받는다. 이건요, 개인이 할 게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고 또 인구가 줄어가고 경기가 얼어붙는 마당에서 이런 걸 분양받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시작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보다 기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23년 초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한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규 아파트보다 구옥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것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첨도 되기 어렵고요. 또 분양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고 올라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차라리 10년 넘은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를 하고 살겠다. 그게 더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의 경우는 3,0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평균 분양가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건축비가 막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는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넘은 아파트, 15년, 20년 된 아파트들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다 보니까 10년, 15년 된 아파트 거래량은 더 늘었습니다. 21년, 22년에 거래된 아파트들 중에 5년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한 75% 정도 될 만큼 그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이게 23년 들어서는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10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24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면 송파구의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이제 송파구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송파구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거래 비중이 높아서 데이터에 좀 빨리 잡힙니다. 그러니까 마치 송파구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의 경우는 거래 비중이 낮으니까 그만큼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금 전혀 안 떨어졌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거기는 전혀 안 팔린 거다, 전혀 거래가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송파구 바로 옆에 위례 신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값이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도 그렇고요,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은근슬쩍 조금씩 더 내려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23년 하반기에 지금 나와서 거래가 되는 물건들을 보면 하락 매물들, 집값이 조금 내려서 내놓는 집들은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래들만 잡히고 있는 거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값이 고점이다, 상당히 비싸다 라는 인식이 이제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표용호TV에서 지금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고점이니까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소득 대비 감당 못할 만큼 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15년 동안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언론 기사도 있었는데, 사실 15년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득의 3분의 1을 정말 아껴서 저축한다고 치면 15년이 아니고 45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언론에 난 15년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땐 그 데이터의 평균치이지, 강남 집값 또는 서울 집값, 경기권의 좋은 입지 아파트들의 경우는 PIR 지수가 30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모으고 30년을 모아야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건데, 역시 3분의 1만 저축해서 모은다면 아파트 하나 살려면 90년 걸립니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고점이다, 이건 정말 버블이 끼어도 너무 많이 끼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이고, 표용호TV를 보신 분들은 21년, 20년에 집을 살려고 하다가 망설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산 경우죠. 그분들은 지금 오히려 큰 기회가 왔다. 남들이 대출을 이만큼 받을 때 이분들은 요만큼만 받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농담 같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해볼게요.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2천입니다. 그럼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얼마입니까? 평균이 10억 넘었습니다. 수도권의 좋은 입지 아파트들도 평균이 8, 9억 합니다. 그러면 100년을 저축해야 겨우 아파트를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트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씀씀이도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출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정말 부동산을 병들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24년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할까요? 그때는 대출의 양을 줄여서 살 수 있는 집을 골라서 사도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집값이 너무 고점일 때는 망설이다가 못 샀고 또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또 망설이다가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살 때 과감하게 살 필요도 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하락한 매물들은 기회가 왔다면 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마련, 내 땅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로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예전에 문간방이라는 곳에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문간방에서 살면서 아이고 내가 내 집 마련해야지, 내 집 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세대들,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좋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집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도한 집값을 치러 가면서 집값 투기가 많이 일어난 곳에서 너무 거품이 가득한 집을 빚을 내서 사는 것은 제가 좀 말렸던 것이죠. 그러면 24년에는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 24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오피스 빌딩이랄지 또는 상가랄지,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지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켜달라, 이런 이슈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24년에는 이 이슈가 아마 메인 뉴스로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요, 신규 분양물을 분양받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신규 분양물 오피스텔 너무 비쌉니다. 이 효용 가치적 측면에서 그렇게 비싸야 할 이유가 없는 부동산인데 사실 비싸거든요. 오피스텔을 사려거든 역시 아파트처럼 10년 넘은 구축을 사신다면 아마도 한 30% 정도 이상은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신규의 경우는 공급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준공 후에는 아마도 이 공급 가격, 분양 가격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히 강남권의 하이엔드 오피스 같은 것은 분양받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런 거 안 삽니다. 진짜 부자들은 오피스텔, 오피스 분양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볼 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그런 공장형 오피스, 이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실도 많은 거죠. 특히 21년, 20년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이엔드라는 단어가 붙어서 고급 주거형 오피스텔, 이런 거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속이 아닙니다. 정말 애가 타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말만 하이엔드지 주차도 어려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이런 거 정말 받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주택수에서 좀 빼줘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또 평수로 나눠서 어떤 건 주택수에 포함되고 어떤 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강남권에는 15평의 분양가가 20억입니다. 이걸 주택수에서 빼주면 강남권에서부터 다시 또 투기 열풍이 일어나거든요. 이 투기 열풍이 일어나면 또 부동산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전체적으로 다 주택에서 빼준다라는 것보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위치적인 측면에서만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강남권의 하이엔드라고 이름 붙여서 막 정말 고가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오피스 빌딩을 지어서 오피스를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건요, 개인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홍콩의 이런 부동산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샀다가 아주 거덜났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개인이 받는 것보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부동산 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받는 게 맞다.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은 그냥 세에 들어가서 이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오피스 빌딩에 오피스를 분양받는다, 이건요 개인이 할 게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고 또 인구가 줄어가고 경기가 얼어붙는 마당에서 이런 걸 분양받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시작되면서 아마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너지는 개발 예정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망하게 둔다면 이 땅이 다시 싼 가격에 또 시장에 나오거든요. 공매로든 경매로도 나올 텐데, 그러면 그나마 좀 더 싸게 분양되는 물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땅을 다시 공매로 싸게 산 그 시행사들의 경우는 이걸 또 싸게 분양하지 않고 마치 주변 시세에
대비로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또 훅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시행사에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여기에 땅을 사서 머지않은 미래에 분양할 때가 되면 분양하는 그 시점 한 2, 3개월 전부터 그 인근 지역에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을 띄웁니다. 가격을 띄우면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탄 쪽에 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값이 5억 하던 게 7억, 9억, 15억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의 가격이 갑자기 얘를 한 5억에 분양하면 될 걸 갑자기 9억에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1억인데 여기가 9억이면 싸네? 하고 다들 20년, 21년에 달려들어서 분양받았던 분들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고가에 거래됐던 것들이 거래 취소가 되면서 이거 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거죠. 자, 아무튼 부동산 PF 부실이 좀 쓰나미처럼 한번 쓸고 지나가면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침체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 우리 무주택이신 분들은 어쩌면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아주 입지가 좋은 개발 예정지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PF가 한번 터지면 강남권에서도 부도가 나는 땅들이 막 터질 겁니다. 그게 24년에 그런 일들이 아마 불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24년 이 시간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금융 체력 기르실 때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금융 체력을 길러놔야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표영호TV 24년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답은 잘 됐습니까?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